5월이면 생각나는 노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동요?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기럭기럭이 북에서 오고 귀뚤 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것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최순애 작사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시절 서울로 공부하러 간 뒤 소식이 끊긴 오빠를 그리워하며 쓴 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오빠였던 최영주는 후에 유명한 출판인이 된 방정환 선생 밑에서 소년운동을 하느라 바빠 고향에 자주 내려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남매 간의 그리움을 넘어 당시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민족적 슬픔을 대변하는 곡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애절한 멜로디는 듣는 이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향수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 가운데는 모르는 애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 지긋한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동요입니다. 그런데 이 동시 작가가 12살 소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동시를 쓴 사람은 최순애, 발표 당시 12살 소녀였습니다. 최순애는 1914년 수원 출생으로 당시 12살 방정환 선생이 발행하던 1925년 11월 어린이 잡지에 오빠 생각을 투고하여 그것이 동시란에 실렸던 것입니다. 훗날 최순애의 회고에 따르면 그 당시 나에게는 오빠 한 분이 계셨다. 딸만 5에 아들 하나뿐인 우리 집에서 오빠는 참으로 귀한 존재였다. 오빠는 동경으로 유학 갔다가 관동대 지진 직후 일어난 조선인 학살 사태를 피해 가까스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일본 순사들이 오빠를 요시찰 인물로 점찍고 늘 따라다녔다. 오빠는 고향인 수원에서 소년운동을 하다가 서울로 옮겨 방정환 선생 밑에서 소년운동과 독립운동에 열심이었다.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질 않았다. 오빠가 집에 올 때면 늘 선물을 사왔는데 한 번은 다음에 올 땐 우리 동생 순애에게 고운 댕기 사다 줄게 라는 말을 남긴 채 기약 없이 서울로 떠났다. 오빠는 뜸북새, 뻐국새 여름새가 울 때 떠나서 기러기와 귀뚜라미가 우는 가을이 와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서울 간 오빠는 소식조차 없었던 것이다. 과수원 집 딸인 순애는 과수원 밭둑에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고 오빠를 그리워하며 울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때 쓴 것이 바로 오빠 생각이었다. 대충 이런 취지로 이 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운명이었을까요? 다음해 4월 같은 어린이 잡지 동시란에 14세 소년 이원수가 투고한 고향의 봄이 책에 실렸던 것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렇게 시작하는 고향의 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에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봄을 보고 크게 감동받은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빠 생각을 썼던 최순애였습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최순애는 이원수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원수도 이에 답장을 보내두른 펜팔 친구가 되어 편지를 주고받기를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의 마음을 편지로 나누곤 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였으나 오래 세월 동안 주고받은 편지로 인해 결혼을 약속하는 관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날짜를 정하고 둘은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서로는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911년 생인 이원수와 1914년 생인 최순애는 이제는 소년, 소녀가 아니라 결혼을 앞둔 어엿한 청년과 처녀가 되어 그날을 기다렸을 것이며 설레는 가슴을 안고 수원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한 날 수원역에는 최순애는 나와 있었지만 이원수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순애는 너무 크게 실망을 하였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망한 것은 최순애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원역에 나타나지 않은 예비 사위를 최순애 집안에서도 못내 아쉬워하고
못마땅해 다른 혼처를 알아보고 그리로 시집을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순애는 이원수에게 분명 무슨 곡절이 있을 것으로 믿고 부모의 권유를 뿌리치고 한사코 고집을 부리며 이원수를 기다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기를 세월이 흘러 벌써 1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원수가 예고도 없이 불쑥 최순애의 집을 찾아 나타났습니다. 이원수는 최순애를 만나 1년 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동안의 일들의 사정을 털어놓게 되었고대, 사연인즉 당시 이원수는 독서회를 통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불운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년간 감옥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들은 최순애의 집안에서도 오해가 풀리고 양가의 축복 속에 1936년 6월 두 사람은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으며 슬하에 3남 3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원수는 1981년 향년 70세에 작고하였고 최순애는 1998년 향년 84세에 작고하였습니다. 참으로 요즘에는 보기 어렵고 찾기 어려운 순애보로 보입니다. 이 두 곡 모두 가정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동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있는 5월 가정의 달, 5월 부부가 된 두 시인의 동시라는 배경 등이 5월을 맞이하는 오늘 두 편의 동시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 마음 내려놓으시고 오빠 생각과 고향의 봄을 한번 불러보심이 어떠실런지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